지난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빙판 낙상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실내에서도 낙상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고 하죠. 네. 특히 겨울철에 낙상 사고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낙상 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이 낙상 사고도 위험 신호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험 신호는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직 빙판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겨울철에 빙판에 의한 낙상 사고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면서요. 네, 보통 11월부터 2월 사이가 가장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입원 환자들도 평소에 비해서는 한 10% 이상 늘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몸도 움츠러들게 되고요.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신다든지 해서 좀 균형을 잃게 만드는 요인들도 작용을 해서 아마 민첩성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상 사고가 이제 단순하게 넘어지는 거 하나로만 그치지가 않고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어르신들, 나이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낙상 사고가 그냥 미끄러진다 정도가 아니라 뭐 뼈, 근육도 손상을 받지만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의 5%는 낙상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 해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 83만 명 정도가 낙상으로 사망을 합니다. 교통사고에 이어서 사망 원인으로는 2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은 실제 넘어지면서 두부 손상,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셔가지고 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관절을 이제 골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넘어져서 골절 당하시는 경우에도 상체보다는 하체가 훨씬 더 위험해요. 이게 보행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시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근육 손상이라든지 이제 소화기 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시면 50% 정도 근육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걸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한번 넘어지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넘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자기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니까 우울한 마음도 많이 생기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조심을 하면 될까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연령대와 관계없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보폭을 좀 짧게 하셔가지고 좀 천천히 걸으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몸을 둔하게 만드는 무겁고 또 뭐 두꺼운 외투 이런 것들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셔가지고 좀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목도리나 모자 같은 거 꼭 끼시고, 그리고 장갑을 끼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거를 좀 예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굽이 높은 신발은 아무래도 넘어지시면 위험성이 커지니까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뭐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 하더라도 그늘진 곳들에는 의외로 살얼음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은 피해서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빙판 낙상 사고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대처법을 알아두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 방법 알려주세요. 중요하겠어요. 네, 잘 넘어지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넘어지실 때 이제 엉덩이 쪽으로 넘어지시는 것보다는 사실 등 쪽으로 넘어지시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낙법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씩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손을 짚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넘어질 때. 근데 사실은 손목을 짚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손목 손상이 크더라고요. 네,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 있는 관절이 이제 무리가 가게 되면 이제 골절될 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조금 손 짚지 말고 넘어지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넘어지시게 되면 창피한 마음이 좀 드시잖아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통증이 있는 부위가 없나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몸을 옆으로 누인 다음에 위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그 상체를 일으키실 때는 팔이나 팔꿈치나 이런 곳으로 좀 지탱을 하셔가지고 일어나시면 좋겠고 혹시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아마 골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혼자 일어나시기 어려우실 거니까 그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119에 신고하셔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빈판에서 골절, 그러니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네, 야외에서 그런 야외에서? 일이 있을 대처법. 때, 네,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 보니까요, 야외에서 낙상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에서 낙상 사고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낙상 위험이 한 60% 이상은 다시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시설 안에서 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좀 한번 생각하시면 이제 물기가 있고 위험한 곳이 이제 욕실이나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가장 많은 곳은 방입니다. 그래요. 네. 아, 방에서요? 네, 방이 가장 많고요. 이제 욕실, 뭐 주방, 거실 이런 순서고 흔히 뭐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경우 많겠다 네. 싶은데 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곳은 오히려 조심을 하는군요. 그렇죠. 방심하시는 경우 때문에 방이나 거실에서 많이 넘어지시는데 바닥이 미끄러운 거, 장판이나 이런 것들 좀 미끄러운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원인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익숙한 공간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이 가장 좀 안전한 곳이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 방 안이나 이제 가정 안에서는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의 물기라든지 방바닥의 물기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일어나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 때문에 미끄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또 그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이제 화장실을 급하게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덜어는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을 때 밟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무릎 이하 높이가 되는 낮은 가구들 네.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네. 아, 정말 그 실내에서도 좀 낙상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지병이 있는 경우도 잘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여성, 특히 이제 노년층에서 네, 네.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골절의 경우는 여성 노인들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사망은 남성 노인이 여성보다 2배가량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원인은 아마도 골절은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 원인들이 호르몬 영향 때문에 여성 노인에게 조금 많이 있고 그리고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것들이 이제 폐혈증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합병증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네네. 빈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보행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병을 갖고 계신 경우에 드시는 약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도 많이 낙상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요즘 뭐 욕실에다가 이렇게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뭐 고무판을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물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거 잘 치워주는 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바닥 매트 같은 거 까시는 것이 좋겠고, 또 바닥에 혹시 이제 카펫 같은 거 네. 까실 경우에는 그거에 이제 밀려서 넘어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카페트. 귀퉁이 같은 곳은 고정하신다든지 아래 바닥에 그 고무 패킹이 있는 그런 그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집안을 좀 밝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경우에는 침대 주변에
그 화장실 가실 때 급하면 네. 켤 수 있는 조명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신다든지 화장실 가는 길은 밤이라도 조금 은은한 조명을 주신다든지 해서 좀 시야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평상시에 좀 건강 관리도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이제 넘어지시는 원인이 되는 게 노년층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제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면 또 그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낙상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명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시력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눈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 안경을 끼신다든지 아니면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셔서 좀 시력 회복을 하시는 맞아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나 마트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사님, 이 사회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분명히 필요하죠. 네네. 이렇게 경사진 도로라든지 빙판이 생기는 위험들을 좀 없애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도로에 열선 같은 거 깔아서 눈이나 빙판 좀 예방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경사진 지면이나 울퉁불퉁한 곳들은 좀 평평하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보시면 장애인 시설 때문에 네. 옆에 손잡이 같은 거 고정시켜 놓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그 많이 확산시키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이제 뭐 눈 내리고 했잖아요.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구간들도 있고 한데요. 겨울철에 부디 낙상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보호 받으셔서 안전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상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만 실제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 가지시고 또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빙판 조심하시고요. 우리 집에도 위험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축구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요즘에 난방용품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분명 고온이 아니고 저온인데 화상을 네. 입는 경우는요. 4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예를 들어 피부 손상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면 저온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불을 조금 도톰하게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전기 매트 이렇게 네. 장판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잘 사용하시고요. 무엇보다 장시간 사용하는 거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온에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